필기하라는 것만 해주세요. 그래서 필기하라는 건 지금 당장 외우세요란 뜻이에요. 이 과학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암기와 이해가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워라, 암기라는 건 영어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뜻이야. 왜 이 단어는 왜 이 뜻이에요? 라고 묻지 않지 않니? 혹시 그런 애가 있다면 얘는 좀 아픈 애야. 이 단어들을 갖고 독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돼요를 물어볼 수는 있어도 이 단어가 왜 이 뜻이에요로 묻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단어의 뜻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만큼은 해석하는 건 적긴 해도 이해관계도 잘 따져주셔야 되고, 자, 일단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말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그어줄까요? 뭐 보통 학생들은 색연필도 있던데 필통이 많은데 펜 하나 갖고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지. 네 편한 대로 해. 자,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되어져 있죠. 키워드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봐야 돼. 자, 이동거리라는 말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크기만 있는. 아, 왜 자꾸 이 전화로 전화가 오지? 여보세요? 그렇게 학원으로 전화, 제가 수업 중이어가지고. 예, 무슨 일이실까요, 어머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학원으로 전화 오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기 착시 넘어서 못 받아요. 두 번 울리면 넘어가거든요. 봤는데. 아, 그랬군요. 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변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요 단어를 하나만 써주세요. 요 단어. 어떤 걸 쓰냐면 출, 도, 직이라는 말도 안 되지만 써주세요. 출, 도, 직이라는 단어. 뭔 소리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말로 배우면 이게 더 불편해. 이렇게 볼게. 자, 밑에 거. 어떤 친구가 P 지점에 있다가 슝 하고 가요. 갔어. 그러다가 10m를 갔다가 5m를 되돌아 왔어요. 여기까지 느낌을 받아, 느낌을. 그러면 이동 거리는 간 거리야. 크기니까 간 거리는 10 갔다가 5 갔죠. 그러니까 15m인 건 인정. 그런데 변위로 따지면 어떤 말을 쓰냐면 출, 도, 직. 무슨 소리냐? 출발, 도착, 직선거리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외워, 눈으로. 자, 그럼 이대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어디야? 여기죠. 도착은 어디예요? 여기지. 다른 거 보지 마. 출발, 도착만 보고 직선거리만 잡아요. 이쪽으로. 되었습니까? 조금 얘들아 잠깐만 있잖아. 필기는 안 중요해. 듣는 게. 자, 어떤 아이가 여기에 있다 슝 갔다가 얘가 슝 하고 갔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가 5m고 여기가 10m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동 거리로 따지면 5m 갔고 10m 갔으니까 15m는 맞아. 근데 얘의 변위는 이라고 하면 출발이 여기죠. 도착이 여기니까 얘는 이쪽으로 5m인 거죠. 그러면 아래 거랑 위에 거에는 이동 거리로 보면 15m는 같은데 변위로 따지면 5m는 또 같지. 맞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얘는 오른쪽으로 5m, 얘는 왼쪽으로 5m. 그럼 얘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얘는 왼쪽으로 오고 얘는 오른쪽으로 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가 말하고 싶은 골자는 얘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가장 자극적이고 굵은 펜을 꺼내서 방향이라는 단어 좀 써줄까? 방향.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건 풀리는데 어떤 건 잘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의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방향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예요. 반대로 할게.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이 학생들한테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나 좀 낚이게 해야겠어
라고 할 때 방향이라는 애를 끄집어 내올 거라는 거야. 다시 할게. 문제 풀 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방향을 생각해, 문제 풀 때 방향을 생각해 내셔야 돼요. 얘가 생각이 돼서 얘를 가지고 주의해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덜 고생하고, 아, 얘를 깜빡했어. 그럼 일단 답이 틀릴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방향을 무시하고도 답이 나왔다면 너희가 풀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문제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걸로 니네가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애가 틀리고 그러니까 다른 애를 틀리게 해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틀린데 내가 맞춰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을 너희들이 푸는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생각을 알아야 돼.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바로 방향이라는 거야. 이거를 문제상에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과 변이라는 말,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갈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동거리, 분모의 이동거리가 있고 분모의 변이가 있어요. 밑줄. 속력에는 이동거리, 속도에는 변이.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에요. 속도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크기에다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인데 그거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무시해도 돼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방향을 무시한 값은 속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외우지 마. 문제 풀면서 해줄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밑줄만 한번 그어주시면 되고 넘어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이 거슬리는 건데 부탁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좀 부드럽고, 이 가속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속도라는 말은 요 가짜가 뭔지 알아야 돼. 가짜가 가변적이다. 불변하다의 반대가 가변적인 거야. 다시 말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야. 여기다가만 밑줄. 그래서 가속도, 속도 변화. 뭐 교과서적으로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기억은 했었어도 문제가 안 풀려. 그냥 속도가 변해 가속도야 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거랑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 아이가 나와요. 자, 써볼게. 속도 변화 없어. 썼나요? 속도 변화가 있으면 가속도예요. 그거의 반대가 속도 변화의 반대는 속도 변화가 없는 거지. 얘를 뭐라고 읽느냐면 등속도라고 읽어요. 뭐 잘못한 거 없지? 일부러 내가 가속도 할 때 등속도를 얘기해 줄 거고 등속도 할 때는 가속도를 꼭 얘기해 줄 거야.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선생님들이 가속도와 등속도를 같이 내.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니? 긴장을 풀어. 첫날이라 좀 긴장했나 본데 편히 해. 여기서 변화가 있다 가속도, 변화가 없다 등속도. 얘를 항상 같이 내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요때 살짝 여기다가 써주세요. 썼어요? 변화가 힘이고 힘이 변화예요. 자, 힘의 교과서적인 정의를 얘기해 줄게.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변화시키는 애가 힘이라는 거지. 자, 가속도가 뭐죠? 속도 변화죠. 등속도는 뭐죠? 속도 변화 없는 거지. 이걸 이렇게 매치시키면 되지. 힘은 없어요. 얘는 힘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그대들은 여기 파트는 거의 다 배운 겁니다.
꼴랑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잠깐 체크를 해볼게. 변화, 등속도, 가속도. 얘가 다야. 얘가 다인데 이걸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패턴의 유형으로 여기저기 말을 바꾸고 그래프를 내고 뭐 막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가지고 풀 거냐를 생각해야지. 물론 연습이 필요하긴 해. 근데 얘가 방향성이야. 힘 있어, 가속도, 힘이 없어, 등속도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일단 요거는 요 트라이앵글처럼 요 세 개는 문제 못 풀어도 좋으니까 얘는 기억하고 있자. 푸는 건 내가 풀어줄 거고 푸는 연습도 내가 시켜줄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주간 일정표를 꼭 쓰신 다음에 과학 클리닉 시간을 꼭 하나 잡아주세요. 토요일 날 우리 이거는 고정으로 바꾸지 않는 방향 최대한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평일에 클리닉 시간을 잡아서 1대1로 맨투맨으로 그래서 이때 숙제를 해야지 딴 때 숙제하지 말고 이때 와서 숙제를 해야지 하면서 숙제하다가 안 풀려. 집에 가서 뭐 풀고 앉아있고 그러지 마. 풀리지도 않는 거 풀고 앉아있어. 아, 너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20년 넘게 강의했지만 한 번 수업 듣고 문제 풀린 애 단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푸는 애가 있다? 누군지 알아? 중학교 때 물리 1을 했던 애들. 고1 때 물리 1을 했던 애들. 했던 애들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평일에 클리닉 시간을 잡아서 이때 와서 숙제하면서 바로바로 질문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때 올 수 있는 날은 제일 좋은 날은 내가 수업 못 봐주는 날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못 봐줘요. 그러니까 간간히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앉혀놓고 내가 끼고 앉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날은 월, 화, 목은 끼고 앉아서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요때 뭐 몇 시간 잡지 말고 맥시멈 2시간,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 요때 숙제하러 가야지 가서 숙제하다 모르면 질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기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눈으로만 보면 돼. 자, 그림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 B가 있는데 기준선 P를 요런 문제 좀 풀어본 친구들은 요런 게 좀 보일 거야. 본 적 있을 거예요. P를 각각 10m/s, 25m/s의 속력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 동시에 통과한 후 10초일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는 거야. 10초 때. 그러면 이때가 10초라는 말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Q를 20m/s, 그 다음에 5m/s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했어. 그럼 둘 다 10초 썼다는 거네. 자, 그러면 먼저 보자. A라는 친구는 10에서 얼마가 됐어요? 20이 됐지. 그러면 천천히 갈게. 속도가 얼마큼 변했니? 10에서 20 됐잖아. 그럼 뭐 20, 120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10 변했죠. 그 다음에 B는 25에서 얼마 됐대요? 5로 됐을 때 얼마큼 변했냐고. 20만큼 변했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아까 굵은 펜으로 어떤 단어 하나 쓰라고 했는데 그치? A는 봐봐. 여기 보세요. 10에서 20이고 25에서 15야. 얘는 10이고 20인 거 맞죠? 그럼 틀렸어. 얘는 늘어났지. 얘는 줄었지. 한국어로 쓸까? 쓰기 귀찮아. 늘었대 라고 쓰기 귀찮아. 난 이렇게 할래. 줄었대. 난 이렇게 할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잠깐 스탑. 손가락 10개나 있는데 다 필요 없지 않니? 몇 개 없어도 돼. 필기하지 마. 여기 영상을 다 찍어놨고요. 여기 필기한 것도 다 사진 찍어서 다 보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너희들은 그냥 머리만 써.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틀려와.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건 뭐냐면 더한다 뺀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방향이란 이 부호는 바로 부호는 방향이에요. 그대들이 문제 풀 때 안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간과해서야. 더한다 뺀다가 아니라 왜 얘가 더하기냐면 잘 봐. 아까쯤에 위에 있었어. 잘 봐. 10인데 20 됐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A가 10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기에 20m/s가 됐을까? 라고 묻으면 가는 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가는 쪽으로 힘 주면 빨라지잖아. 가는 쪽으로 힘 줬대, 더해졌대. 뭔 말인지 이해했죠? 외우지 마. B를 가자. 25m/s로 가는데 어떻게 힘을 주었길래 얘가 5m/s가 되었냐는 거지. 힘을 가는 쪽으로 반대로 힘을 주니까 속도가 줄겠지. 가는 쪽에 반대니까 빼진다 해서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아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줄어든다는 뜻이야. 요걸로 이런 식으로 문장을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이런 말로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가속도의 방향은 뭐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이건 집에 가서 내가 뭐 시간 남으면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야. 됐고요. 살짝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